2025년 10월 30일 경주. 대한민국 에이펙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단 하나의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이 한 줄의 뉴스가 왜 중국을 침묵시키고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신의 무기 바닷속의 유령. 핵잠수함이 대체 무엇이길래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병기라 불리는지 오늘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 압도적인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맞붙은 포클랜드 전쟁. 당시 아르헨티나는 항공모함까지 보유한 막강한 해군력으로 영국 함대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척의 잠수함이 이 모든 전황을 뒤집어버립니다.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 HMS 컨커러호입니다. 컨커러호는 아르헨티나 해군의 심장인 순양함 벨그라노를 단 두 발의 어뢰로 격침시켰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공격에 공포에 질린 아르헨티나 해군은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항공모함을 포함한 모든 함대를 항구에 숨겨버렸습니다. 단 한 척의 핵잠수함이 한 국가의 해군 전체를 바다 밖으로 쫓아내고 제공권과 제해권을 동시에 장악해버린 역사상 전무후무한 비대칭 전력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핵잠수함은 일반 디젤 잠수함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무제한 자망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며칠에 한 번씩 반드시 수면 근처로 올라와 스노클링을 해야 합니다. 이 순간은 적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광고하는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원자력으로 무한한 동력을 얻기에 스노클링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잠수하면 3개월, 6개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완벽한 유령입니다. 둘째, 압도적인 속도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물속에서 자전거 속도로 기어갈 때 핵잠수함은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바다 위 항공모함보다 더 빠르게 적을 추격하고 더 은밀하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잠수함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핵잠수함은 그들보다 빠르고 조용하게 적의 잠수함을 사냥하는 헌터킬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존재 이유. 바로 궁극의 억제력입니다. 만약 적국이 우리 본토에 핵을 발사하는 최악의 상황이 와도 태평양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우리의 핵잠수함은 반드시 살아남아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제2의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의 균형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호주를 제외한 그 어떤 동맹국에도 허락되지 않았더니 신의 무기를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여기서 이번 에이펙의 거대한 밑그림이 드러납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3,500억 달러, 470조 원의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었습니다. 트럼프와 젠슨 황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AI 패권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HBM 즉 AI 반도체 공급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470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동맹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AI 패권을 위한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신의 무기를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번 빅딜의 전모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바로 지난달 차세대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공식화하며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 허가를 대한민국이 반도체라는 결정적 협상 카드로 단번에 가져온 것입니다. 에이펙을 찾은 지 정상을 상대로 한국은 새우가 아니라 고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빅딜 소식에 우리의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생생한 반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짓말이지? 다카이치 총리가 차세대 추진력 운운하며 간 볼 때 한국은 그냥 트럼프한테 가서 딜을 해버렸네. 이게 무슨 외교적 굴욕인가. 결국 반도체 HBM 때문이잖아. 젠슨 황까지 끼고. 우리는 기술도 외교도 안보도 전부 한국에 밀렸다. 인정하기 싫지만 완패다. 470조를 바치고 장난감 하나 얻었다고 좋아하는 건가? 이러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부럽다. 우리는 저런 배짱도 저런 카드도 없다. AUKUS에도 못 낀 우리가 핵잠수함이라니. 한국은 이제 호주와 동급 아니 그 이상이 되었다는 선언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이류 국가로 전락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중국을 견제한답시고 미국이 미친 짓을 승인했다. 우리 바로 옆에 신의 무기가 돌아다니게 생겼다고.
당장 우리도 핵무장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AUKUS 필러2 기술 동맹에 우리를 끼워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 핵잠수함이라는 본체는 한국에 넘긴 건가? 미국에게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 트럼프는 역시 장사꾼이다. 470조 3,500억 달러라는 돈과 HBM이라는 미래를 받고 안보라는 낡은 무기를 팔아넘겼다. 그리고 그 구매자가 하필 한국이다. 이제 끝났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시대는 끝났다. 놈들은 신의 무기를 손에 넣었고 우리는 차세대에 운운하며 회의만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가진 반도체 카드가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 카드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젠슨 황이 트럼프 옆에 붙어있는 이유가 다 있었군. 기술이 외교를 이긴 것이다. 가장 화나는 건 저들이 저 잠수함으로 동해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도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한국인들은 좋다고 웃고 있겠지.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가장 비싼 총알바디가 되기로 계약한 것이다. 470조를 바치고 얻은 것은 전쟁 1순위 타겟이라는 영광뿐이다.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가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발표하다니. 이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날리는 노골적인 모욕이다. 한국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핵잠수함. 좋다. 이제 우리의 핵미사일이 부산항뿐만 아니라 진해 기지까지 조준해야 할 이유가 명확해졌다. 감히 서해로 들어올 생각은 말아라. 저들의 반도체가 결국 칼이 되어 돌아왔다. 우리가 저 기술을 가졌다면 저런 굴욕적인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기술을 제압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판 우크라이나가 되고 싶은 건가? 저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가? 아니, 저것은 전쟁을 부르는 지옥의 문이다. 미쳤군. 미국은 아시아를 전쟁터로 만들 셈인가? 감히 우리 코앞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니. 한국은 불장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결국 반도체 때문 젠슨 황과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의 면전에서 한국을 자신들의 AI 식민지로 삼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470조를 바치고 얻은 게 고작 잠수함이라니. 저것은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스스로 생각할 능력이 없는 미국의 꼭두각시임을 에이펙에서 증명했다. 우리는 대만뿐만 아니라 서해 방어 태세를 즉각 격상해야 한다. 470조면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위안이다. 저 돈이면 인민의 반군 함대 전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속국이 주인에게 돈을 바치고 뼈다귀 하나 얻은 꼴. 일본은 적어도 야망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그냥 미국의 하수인이다. 하지만 하수인이 칼을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짜 위협이다. 저들의 반도체 공급망을 끊어버려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로 월드 리포트 K와 함께 해주십시오.